안녕하세요, 인풀아빠입니다. 오늘은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이웃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웃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웃이 아니라 서로 이웃입니다. 서로 이웃도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늘리는 서로 이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가 늘 이슈가 되는데요. 혹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서로 이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말합니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이유는 딱 하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부터 제가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웃 많으면 좋다, 이웃 늘리면 블로그 성장에 도움이 된다. 초기 상단 노출이 만만하지 않은데 이때 이웃들이 방문자가 되어주면 지수 상승에 도움도 주고 상단 노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서로 이웃 추가를 거의 마주잡이 형태로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오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 지수 상승. 이웃의 수가 많으면 그 자체로 지수가 상승될 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가 오류입니다. 이웃 수와 지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메랑 효과. 이웃 수에만 집중하다 보니 글을 읽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트만 누르거나 짧고 영혼 없는 댓글만 달고 나가버리는데, 이건 반드시 부메랑 효과, 즉 자신의 블로그에도 똑같은 저해 요소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꾸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울 보고 인상 쓰면요, 거울도 나를 보고 인상 쓰고요. 산에 가서 야호라고 하면 산도 나를 보고 야호라고 하고요. 산에 가서 야 임마라고 하면 산도 저보고 야 임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웃 활동을 하실 때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똑같은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류, 권리와 의무. 자신은 대충 방문하는데 상대방은 정성을 다해 글을 읽어주고 긴 체류 시간을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객체가 아니라 일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방적인 욕심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만큼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가 일체를 이루는 형태가 아닐까요? 절대다수의 블로그에서 서로 이웃이 체류 시간을 깎아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받는데요. 이 문제는 참 답답하고 답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비약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웃 블로그를 방문하고 글을 제대로 읽고 충분한 체류 시간의 매너를 지키려면 적어도 4분, 5분은 끌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웃 블로그 하나를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당 방문 가능한 이웃 블로그는 12개일 거고 10시간을 꼬박 이웃 블로그 방문을 하면 120개? 120개밖에 안 되는군요. 이웃 블로그 120명이 큰 위력이 있을까요? 24시간 잠 안 자고 이웃 블로그 방문하면 겨우 288개 정도 이웃 블로그를 방문할 수 있겠네요. 겨우 288개? 이게 무슨 위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최애 이웃 50개 블로그를 방문해서 꼼꼼히 읽어주고 체류시간 끌어주고 정성스럽게 댓글 달려면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과연 이 방법이 옳을까요? 과연 이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일까요? 내가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공들여서 글을 읽어주고 체류시간도 끌어주고 댓글 정성스럽게 달아주면 그들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까요? 결국에는 검색 유입을 통해 방문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검색 유입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서로 이웃 관리를 꼭 해야 할까요? 그 시간에 포스팅 하나 더 작성해서 발행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자, 영상 아래쪽에 서백견 아카데미 카페와 오픈 채팅 링크가 있습니다. 혼자 블로그 활동할 때보다는 함께하면 덜 힘들고 훨씬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계적인 고속 성장을 원하는 블로그 왕초보 분들은 저희 멘토님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두 번째, 긍정적인 견해. 이웃이 많은 건 보수적으로 봐도 지수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는 없고 적극적으로 보면 지수 쌓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블로그 초반에 검색 유입이 작을 때 방문자를 늘려서 지수 쌓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웃의 댓글과 좋아요는 내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광고주 또는 고객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분법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결론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서로 이웃을 늘린다. 단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하지 않는다. 개념 있고 매너 있는 서로 이웃을 선별해서 서서히 늘려나간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서히 늘려나간다. 여기서 잠깐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체류 시간 깎아내리는 원인이 서로 이웃이지만 이례적으로 서로 이웃의 체류 시간이 긴 블로그도 있습니다. 내 블로그 안에서도 가끔 서로 이웃의 체류 시간이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서로 이웃의 체류 시간이 길게 나오는 통계가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읽을 가치가 있는 혹은 매력적인 양질의 컨텐츠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제 의도는 서로 이웃을 상대방을 딱 세워놓고요.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등의 관계 형성으로만 해답을 찾지 말고 비록 비매너 이웃이라도 체류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멋진 글을 작성하는 전략이 어쩌면 궁극의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을 찾을 때는 문제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문제를 벗어나서 한 발 떨어져서 봐라. 우물하는 개구리가 어찌 하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의 곳에 정답이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 요소는 자유롭다, 폭이 넓다, 많다, 싸다, 빠르다, 편하다입니다. 하지만 근자에 와서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 요소는 새벽, 당일, 총알, 반나절, 로켓, 즉 배송 경쟁입니다. 제품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가격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서비스 경쟁에서 배송 경쟁으로 경쟁 요소의 가치 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3PL이니 4PL이니 이런 물류 배송이 쇼핑몰의 부속 서비스인 듯 보였지만 지금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듯이 늘 답은 문제 안에 있지 않고 의외의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인 해법은 한다, 안 한다의 선택일 거고요. 2차원적인 해법은 어떻게 한다에 대한 방법론 모색일 겁니다. 자, 3차원적인 해법은 비매너, 무개념 이웃마저도 내 글의 향기에 취해 읽을 수밖에 없는 양질의 컨텐츠를 내가 생산해낼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꺼내놓고 그 답을 찾는 게 어쩌면 최상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차원적인 해법과 2차원적인 해법은 선택에 관한 것이고요. 3차원적인 해법은 전략의 문제입니다. 3차원적인 해법의 열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독과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눈물을 머금고 일단 패스. 꼰대 잔소리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늘 블로그는 인문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잔잔한 스킬들을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냐면 결국은 인문학이 드러납니다. 자, 이미지 보이시죠? 조금 금방진 타이틀입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께 답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은 타이틀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이웃 활동은 해야 한다. 두 번째, 양적 팽창은 절대 금기이다. 세 번째, 내가 찾아가서 한다. 네 번째, 같은 관심사 범위 안에서만 한다. 다섯 번째, 반만 돌려받는다.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블로그만 선별한다. 일곱 번째, 하루 20-30명만 맺는다. 여덟 번째, 내 글에 댓글 20-30개 유지. 아홉 번째,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린다. 열 번째, 인풀 도전의 경우 3,000명까지는 한다. 서로 이웃 10개명 중에서 세 번째, 내가 찾아간다라는 의미는 오는 신청을 받아서 매너 있는 서로 이웃이 만들어질 확률보다 내가 찾아 나서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반만 돌려받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정성 들여 20개 댓글을 달면 10개만 돌려받는다라고 마음먹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원망도 사라질 겁니다. 그 마음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다는 댓글보다 이웃들이 달아주는 댓글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하나를 줬으니 반드시 나도 하나를 받아야지 라는 마음보다 먼저 내어주는 마음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훨씬 더 속도 편하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여덟 번째, 내 글에 20-30개의 댓글 유지라는 말의 의미는 그 정도의 댓글이 달리는 순간이 올 때까지 열심히 최애 이웃 만드는데 공을 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해주지 않는데 바라기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팁. 이웃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비매너, 무개념의 서로 이웃마저 체류 시간을 끌어줄 수밖에 없는 멋진 컨텐츠 생산이 궁극의 답이다, 의외의 정답이다라는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